안녕하세요. 압출SMR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20대 초반 모델분 좌측 얼굴 압출하는 거 보여드리는 영상입니다. 지난 우측보다 좌측이 자잘한 것들이 조금 더 많은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좌측 압출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이분 피부 상태를 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피부가 많이 얇은 편입니다. 표피 자체가 얇아서 피부 장벽이 얇아지기 쉽습니다. 피지량도 많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분은 피부가 얇고 건조해지기 쉽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오히려 사춘기 때는 여드름이 별로 안 나셨었대요. 중학생 때는 전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고 고등학생 때 와서도 큰 염증 한두 개 정도 나는 수준의 그런 피부이셨다고 해요. 그 말은 타고난 피부 양상은 기본적으로 건조한 편이다, 얇고 건조한 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타고난 피부가 기본적으로 피지량이 많고 피부가 두껍고 이렇다고 하면 사춘기 때 무조건 여드름이 올라옵니다. 사춘기 때 여드름이 올라왔다고 해서 무조건 그 피부가 두껍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피부가 얇아도 사춘기 때 피부가 여드름이 올라올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춘기 때 여드름이 안 올라왔다면 우선은 피부가 두꺼운 건 아닙니다. 여드름이 올라온 경우에는 두꺼운 경우도 있고 얇은 경우도 있지만 여드름이 안 올라왔다면 그때는 피부가 두꺼운 편은 아니라고 보셔야 합니다. 피지가 호르몬 영향으로 과량으로 늘어나는 그 시기에도 피부에 트러블을 일으킬 만큼 피지 분비량이 많지는 않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호르몬 영향으로 각질세포도 엄청 빠르게 올라와서 그때는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데 그 시기에도 문제가 안 됐다면 기본적으로는 피부가 얇고 피지가 적은 편입니다. 그런 피부를 우리는 건성 피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피부가 얇은 편이시고 건조한 편이셨는데 오히려 대학교 올라오면서 성인이 되어서 뭔가 피부에 자잘한 트러블들이 더 잘 생기기 시작하셨대요.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오히려 메이크업을 하고 그러시면서 증상이 더 나빠지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중고등학생 때도 메이크업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성인이 되었을 때보다는 덜 하셨을 것 같거든요. 요즘 학생들은 메이크업을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고는 하던데 그래도 아무래도 성인이 되면서 메이크업을 조금 더 많이 하시게 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왜 메이크업 얘기를 하느냐면 이제 얇은 피부들은 피부 장벽이 약해서 메이크업이나 이런 색조 제품들을 썼을 때 그것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뭔가 트러블이 더 잘 생기기 시작했어요 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인이 되면서 뭔가 피부 관리나 생활 패턴이 변하게 되고 그거에 영향을 받았다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압출을 하면서 피부를 만져보면 미묘하게 피부가 상해 있기는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클렌징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는 해주긴 하셨는데 그거랑 더해서 메이크업도 조금은 진하게 하시면서 오히려 피부 상태가 조금 더 예민해져 버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중간에 이제 저희가 오른쪽 촬영 끝내고 왼쪽 촬영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모델분이랑 나눈 대화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클렌징 하실 때 요즘에 클렌징 밤을 쓰신대요. 클렌징 밤과 함께 이제 끝나시면 알칼리성 세안제로 이중 세안을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점이 클렌징 크림, 클렌징 오일, 클렌징 밤 같은 이런 유분이 좀 많이 있는 클렌징 제품들은 롤링을 너무 길게 하시면 그 클렌징 성분들이 피부에 흡수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분이 높은 제품들보다 유분이 높은 제품들이 롤링했을 때 더 피부에 잘 흡수됩니다. 수분성의 제품들은 그렇게까지 피부에 잘 흡수되지는 않아요. 반대로 유분 제품들은 피부 장벽을 뚫고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클렌징 밤 제품은 보습제가 좀 더 많이 들어있어서 클렌징 후에 약간 촉촉한 느낌이 더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클렌징 후에 좀 너무 건조해지지 않게 촉촉한 느낌이 들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쓰시는 것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러면서도 클렌징은 깔끔하게 하고 싶어 라는 생각에 롤링을 너무 오랫동안 하시면 피부에 안 좋은 성분들이 흡수되면서 피부가 오히려 더 예민해질 수 있어요. 이분은 표피를 만져볼 때 표피 손상이 어느 정도는 느껴지는 편이셔서 그래서 뭔가 제품적인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클렌징 제품을 그렇게 쓰시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셔서 만약에 사용을 하신다고 해도 롤링은 너무 오래 하지 않으시도록 추천드렸고요. 가능하시면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밀크를 쓰시라고 안내드렸습니다.
이중 세안을 하시기 때문에 클렌징 밤으로 한번 세안하신 이후에 알칼리성 세안제로 한 번 더 이렇게 클렌징 폼으로 세안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알칼리성 세안제가 세정력이 좀 더 강하긴 하지만 산성 세안제가 그렇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산성 세안제임에도 그냥 pH만 산성이지 피부에 손상을 많이 입히는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칼리성 세안제에 비해서 피부에 더 자극적인 산성 세안제도 있어요. 그래서 알칼리성과 산성을 나누는 거는 저는 좀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이런 세안 과정에서 롤링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부드러운 알칼리성, 산성 세안제라고 하더라도 엄청 오랫동안 막 3분, 5분 계속 롤링하고 있으면 피부에 자극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조금 강한 세안제라고 하더라도 피부 상태에 맞춰서 짧게 정확하게 잘 사용해주면 또 피부에 괜찮습니다. 뭐 아주 약한 피부에는 절대 안 되는 또 강한 세안제들이 있긴 하지만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이 그렇게 강한 것까지는 요즘은 거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안제 얘기를 쭉 듣고 그러면 알칼리성 세안제는 쓰시되 앞서 쓰시는 세안제를 클렌징 워터로 한번 바꿔보시라 라고 안내드렸어요. 이분이 뽀독뽀독하게 씻어지는 걸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럴 경우에는 밀크는 약간 너무 미끌미끌하게 보습 성분이 남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클렌징 제품을 클렌징 워터로 바꿔보시는 거를 추천드렸습니다. 다만 클렌징 워터를 사용을 하실 때 화장솜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패드 없이 그냥 맨손으로 닦아보시는 걸 추천드렸어요. 패드를 사용하면 그 패드 자체가 약간 때밀이처럼 작용을 해서 오히려 피부에 너무 자극적으로 보일 수 있거든요. 피부가 매우 두껍고 각질도 많이 쌓이시고 피부가 두꺼워서 오히려 모공도 더 도드라져 보이고 이런 타입의 분이시라면 그렇게 좀 각질층을 얇아질 수 있게 하는 패드로 관리하는 방식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런 패드라든지 화장솜으로 오히려 문지르는 자극은 겉표면을 너무 얇아지게 해서 이분 같은 경우 피부가 더 예민해져서 염증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세안은 피하시고 클렌징 워터를 이용해서 유분감은 거의 없이 이렇게 약간 뽀독뽀독하게 씻어내시되 손으로만 해서 외부 각질층이 너무 손상되지 않도록 하시는 걸 추천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귀 앞쪽 면보인데요.
혼자 집에서 압출을 좀 해보려고 하시다가 잘 안 돼서 덧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으셨대요. 빨갛게 자국만 남고요. 사실 저도 거울 보고 하는 셀프 압출은 잘 못하거든요. 저희 영상 보시고 댓글로 혼자 압출하는 법 알려달라고 이야기 많이들 하시는데요. 혼자 하든 남을 해주는 거든 압출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모공을 정확히 찾고 거기서 적당한 크기로 안에 씨앗 크기에 맞춰 적당한 크기와 적당한 깊이로 커팅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피지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적당한 힘으로 눌러주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거울 보고 모공을 정확하게 압출을 못 하겠어요. 손으로 만져보면 그래도 그나마 여기에 여드름이 있구나 하는 건 알겠는데, 그럼 거울을 보고 정확하게 모공 방향에 잘 맞춰서 압출을 해야 되잖아요. 압출이 아니라 커팅이죠, 커팅. 커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걸 못 맞추겠어요. 커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셀프 압출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분 지금 귀 앞쪽에 좁쌀 여드름이 많이 올라오셨는데요. 저도 이쪽에 여드름이 좀 잘 생기거든요. 특히나 이 귀 앞쪽은 모공이 깊어지기 쉬운 부분이라서 여드름 씨앗이 꽤 깊이 있어요. 그래서 여드름이 생기면 모공 위치뿐만이 아니라 여드름이 들어가 있는 방향까지 잘 맞춰서 잘 커팅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혼자서는 이 부분을 손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셀프 압출은 실패합니다.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제대로 압출은 못하고 어설프게 건드리고 끝나는 것 같아요. 볼 쪽 부분에 염증이 좀 크게 하나 있는데요. 이분이 압출하려고 하다가 몇 군데 덧났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부분이 그런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겉에서 보기에 뚜렷하게 롱이 잡혀 있는데요. 한쪽으로는 깨진 피지가 같이 올라오죠. 염증이 되면서 피지가 이렇게 농 때문에 풀어져 버린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압출하려고 하시면서 겉으로 나오지는 못하고 피지가 안에서만 피지낭과 함께 같이 깨져가지고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피지량이 많지 않으시니까 진도가 빠르게 나가네요. 귀 앞쪽까지는 좀 면포들이 좀 있으셨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볼 쪽인데요. 피부가 상당히 얇은 게 느껴지시죠? 피부가 얇아서 오히려 색소성의 트러블, 기미 같은 게 쉽게 생길 수 있는 타입이고요. 피지량도 적어서 지금 세안하신 지 거의 1시간 되어 가거든요. 그런데도 피지가 올라오는 게 거의 안 보이죠. 피지 분비량 자체가 많으시면 시간이 지나면 금방금방 피지가 올라와서 이 정도 되면 1시간 정도 됐다고 하면 피지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티가 안 납니다. 볼 쪽으로는 압출량이 별로 없는데요. 이분이 피부는 건조하고 피지량도 없는데 여드름이 좀 생기기 쉬운 특징은 하나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솜털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 편이세요. 지금은 볼 쪽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요. 아까 구레나룻 있는 쪽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솜털이 좀 있는 편이셨거든요. 이렇게 솜털이 조금 있는 편이시면 무슨 특징이 있냐면 털이 자라나 있는 모공들은 생각보다 모공이 좀 깊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털이 자라날 수 있는 화분 같은 구조인데요. 그 털이 자라나는 화분이 공간이 넓으니까 그만큼 뿌리가 커지게 되고 뿌리가 깊고 커지는 만큼 겉으로 올라오는 솜털도 좀 더 길고 굵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솜털이 좀 있으신 분들은 모공의 구조 자체가 약간 깊은 경향이 있어요. 화분이 좀 더 큰 거죠. 그러면 이 모공 안쪽의 공간이 그만큼 더 넓다는 거니까 좁쌀 여드름이 생길 때는 그 모공 안쪽의 구조가 넓은 그런 솜털이 발달되어 있는 피부 쪽으로 쉽게 좁쌀 여드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볼 쪽에서는 솜털과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 게 잘 없어서 출량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입가 쪽 이런 데는 염증이 조금 되어 있죠. 이런 부분은 아마 눈에도 잘 보이고 왠지 압출하면 잘 될 것 같은 부위라서 손을 좀 대셨던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입꼬리에서 옆으로 빠져나온 부분, 이 부분은 저도 압출하기 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밑에 받쳐주는 게 없기 때문에 압출할 때 힘을 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압출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오히려 압출하려고 너무 과도하게 힘을 주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혼자 압출을 해보고 싶어 하신다고 하시더라도 이 부분은 손을 잘 안 대시는 거로 추천드립니다. 압출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자, 이제 턱 라인과 입 쪽
왼쪽이 좀 자잘한 게 더 많아 보였는데 오히려 압출 시간은 조금 짧거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턱은 입가 쪽 압출하면 될 것 같은데 아주 자잘한 것들이 조금씩 있죠. 이렇게 여기 턱 끝쪽 압출 끝으로 압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 되셨고요. 오늘 압출은